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고급 한국사 담당하고 있는 큰별쌤 최태성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이제 본격적인 이제 강의를 시작을 할 겁니다. 네, 그 전에 우리의 만남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옛날에 여러분들 그 드라마였죠. 그 허준이라는 드라마에 보면은 그 스승 유이태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허준은 뭐 우리나라 역사에서 정말 그 명의죠, 명의. 근데 그 허준이 명의로 될 수 있었던 그 배경에는 그 드라마상에서는 그 유이태라고 하는 그 스승이 자신의 온 몸을 내주면서 자신을 그 몸을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자 허준에게 주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모습들이 있었기에 바로 이 허준이라고 하는 명의가 나온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어찌 감히 그런 스승이 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 정도는 아닌 것 같고요. 그냥 저와 여러분들의 만남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굉장히 운명적 만남 아닙니까? 선물 같은 만남, 그죠? 이 만남이 그냥 의미 없는 그런 만남이 아니라 진짜 제가 얘기했지만 이 엄청난 지구상에 이 어마어마한 인구 중에, 그죠? 그 중에서 당신과 내가 이렇게 만났단 말이에요. 비록 우리가 체온을 느끼면서 이렇게 서로를 확인할 수는 없지만 화면을 통해서 보고 있지만 이 만남이 서로에게 의미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1강에서 우리 강의의 목표를 말씀드렸기 때문에 제가 무슨 말을 의미하는지는 아마 아시리라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운명적 만남, 선물 같은 만남, 더 멋진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어떤 내용을 배울까요? 자, 오늘은요. 오늘의 호기심, 이걸 알고 싶다. 자, 먼저 구석기 시대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살았을까? 신석기 시대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살았을까? 제가 이야기했어요. 우리보다 뒤떨어져 있는 그런 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보자는 게 아니에요. 그 시대의 환경 속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왔던 바로 그들의 모습을 확인해보자 라고 하는 관점, 대화해보자 그랬죠. 자, 지금부터 구석기인과 신석기인들과의 대화를 시작하도록 합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 이 구석기 시대하고 신석기 시대를 공부하기 전에 일단 한국사의 시기 구분을 한번 좀 하고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큰 그림을 그려놓고 접근하셔야 된다라고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자, 그래서 먼저 한국사의 시기 구분부터 들어갑니다. 한국사의 시기 구분. 한국사의 시기 구분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여러분들 우리나라 역사는 길어요. 아주 길어요. 우리는 지금 70만 년의 역사를 배울 거거든요. 엄청 긴 역사입니다. 그래서 기원 전과 기원 후로 좀 나누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BC, 카드 이름이 아닙니다. Before Christ의 약자입니다. 자, 이 BC는요 이렇게 한번 잘라볼게요. 잘랐을 때 구석기 시대라고 한다면 여기 BC니까요 70만 년 전, 70만 년 전. 이게 뭐 아주 먼 옛날, 호랑이가 담배 피던 옛날에라고. 아주 오글거리네요. 죄송합니다. 이게 많이 어쨌거나 그런 이야기도 사실은 틀리죠. 왜냐면 70만 년 전이면 호랑이가 없었어요. 더 멀리, 더 아주 먼 옛날이에요. 그죠? 그 70만 년 전, 아주 먼 옛날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때가 이제 우리는 구석기 시대, 구석기 시대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기원전 8,000년 전, 8,000년 전. 자, 이 시기를 우리는 신석기다 쓸까요? 구석기, 신석기, 이렇게 이제 구분하죠.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가면요, 청동기가 등장을 해요. 기원전 20세기, 기원전 20세기로 보고 있습니다. 기원전 20세기 자꾸 올라가요. 옛날에는 10세기, 그 다음에 15세기, 그 다음에 20세기까지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고고학적 성과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청동기로 보고 있고요.
정동기로 보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철기가요. 기원전 한 5세기경, 기원전 5세기경부터 철기로 보고 있죠. 이러면서 이제 짠 이제 여기까지 이제 BC였고 이제 AD로 쫙 넘어가는 거예요. 이제 AD로 연결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AD로 한번 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노 도미니, 네, 라의 약자예요. 자, 요 AD는요 쭉 또 연결해 보면, 자, 먼저 네, AD 한 1세기경 전후에서 이제 고대 국가의 어떤 기틀이 만들어지기 시작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쭉 고대가 쭉 연결되다가 이제 10세기쯤 되면요. 10세기경이 되면 중세가 되고요. 중세하면 이제 우리는 어떤 나라를 떠올립니까? 중세하면은 고려를 떠올리죠. 네. 그다음에 고대하면은 삼국시대와 남북국시대를 이야기합니다. 삼국시대라고 하는 것은 고구려 백신라, 그다음에 남북하면은 통일신라와 발해, 이렇게 해서 고대 국가를 형성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중세는 고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지금 2013, 2014, 2015, 약 한 2000년대의 어떤 시간의 어떤 굴레가 있잖아요, 그죠? 그 2000년대 시간의 굴레 속에서 그러니까 AD만 딱 따지고 봤을 때 반을 뚝 잘라서 한 1000년은 고대가 되는 거예요. 1000년은 고대가 되는 것이고, 뚝 잘라서 1000년은 이제 중세와 근대로 이렇게 넘어오는 것이죠, 그죠? 그 중에서 뚝 고대 1000년 빼면 1000년 남았잖아요. 그 1000년 중에서도 뚝 반을 뚝 잘라서 고려 500년, 조선 500년,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우리 시대가 있으니까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큰 그림을 먼저 그리고 출발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4세기경에 이제 1392년 조선이 건국되니까 이때부터 이제 이거 근대라고 보기, 조선을 근대라고 보기는 좀 애매하고, 그렇다고 중세라고 보기는 좀 애매하고, 그래서 중세의 세자와 여기 이제 19세기경이 되면 이제 근대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요 14세기 조선의 출발을 우리는 근세라고 하는 용어를 쓰기도 해요. 그래서 요 근세라고 하는 것은 중세의 세자와 그다음이 이 근대의 그 근자 있죠. 요거를 이렇게 가져와서 근세. 그러니까 중세와 근대의 어떤 그 중간적인 어떤 그런 성격을 갖고 있는 시기,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죠? 그리고 나서 양란. 양란은 뭐 외란과 호란이 되겠죠. 외란과 호란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우리는 요 시기, 양란 이후, 요 시기를 우리는 근대의 태동기다라고 봅니다. 근대의 태동기, 요 시기를 조금 더 쭉 빼가지고 봤을 때 근대의 태동기.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조선 후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BC와 AD로 해서 시기 구분을 일단 먼저 하세요. 항상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요게 항상 여러분들 역사 공부를 할 때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은 굉장히 그 세밀한 팩트를 공부하는 건 참 잘하세요. 근데 그 세밀한 팩트가 어느 시대에 있는지를 자꾸 놓치세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항상 여러분들은 이 틀을 머릿속에 딱 집어넣으시고 조그만 사실에 하나씩 가시는 거예요. 이걸 놓치시면 안 돼요. 아시죠? 요 역사적 사실, 흐름 딱 인식하시고 가시는 겁니다. 됐죠? 이게 돼 있고 지금 우리는 구석기하고 신석기를 배우려고 그래요. 구석기하고 신석기 요 시기를 지금부터 배우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셨죠? 자, 그럼 지금부터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석기와 신석기 갑니다. 자, 먼저 구석기 볼게요. 구석기. 구석기는 근데 여러분들 이거 뭐 70만 년 전, 8,000년 전, 뭐 기원전 20세기, 15세기 이런 거 안 해오셔도 돼요. 그런 거 시험에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시험에 나오더라도 그건 무조건 맞는 문장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나라의 신석기 시대는 기원전 8,000년경에 시작되었다. 그러니까 선지 나온 거야. 뭐야? 선생님이 이거 시험에 안 나온다고 했는데 왜 나왔어 이거? 네, 혹시 나오면요, 그건 맞는 거예요. 혹시 문항에서 이런 연도를 가지고 오답을 찾아라? 그런 문제 안 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 문제를 내면요 되게 창피한 거예요.
이 역사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 그런 문제를 낸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좀 수치스럽게 여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겁내지 마시라고요. 그냥 한 번쯤은 그냥 아주 먼 옛날이군 뭐 이렇게만 접근하시면 충분합니다. 아셨죠? 덩어리로 접근하시면 돼요. 자, 구석기는요 70만 년 전이고요. 그 다음에 신석기 기원전 8,000년 전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 구석기에서 신석기로 넘어가는 과도기적 성격을 중석기라고 하는 시기로 한번 한정 지어 볼 수 있어요. 물론 아직까지 뭐 이 중석기라고 하는 것들이 정설 존재하는 어떤 시기 확정되어진 시기는 아니지만 제가 그래서 가로표를 지금 쳐놓은 거예요. 쳐놨지만 구석기에서 신석기로 넘어가는 과도기적 성격 속에서 뭔가 설명할 게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시기를 한번 구분해 봤습니다. 아셨죠? 자, 먼저 구석기부터 한번 볼 텐데요. 이 공부하는 패턴은요, 여러분들 일단 제일 중요한 거 뭘 먹고 살았는지가 제일 중요하죠. 지금은 뭘 먹었는지는 지금은 그렇게 중요한 시기는 또 아닌 것 같아요. 우리한테 어떻게든 안 먹으려고 하는 시기잖아요, 지금요. 그러니까 참 시대가 왜 이렇게 변했습니까, 여러분들? 이 시기는요, 어떻게든 먹으려고 하는 시기였어요. 근데 지금은 뭐 이렇게 언론이나 이런 거 보면은 어떻게 하면 다이어트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날씨 이거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죠? 참 이게 이렇게 변합니다. 그래서 뭘 먹었는지 제일 중요해요. 이 사람들한테는 그다음에 옷, 그다음에 주거 이렇게 식의주 요 단계로 접근을 한번 해보고요. 요 식의주를 하기 위해서 만든 도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떤 도구가 있었을까? 자, 이렇게 해서 식의주 생활, 의식주 생활을 한 다음에 이런 도구를 아주 썼어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사회를 우리는 무슨 사회라고 하느냐? 그 사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어떤 thinking, 생각들은 또 뭐가 있느냐? 이런 흐름 속에서, 그러니까 분절적으로 공부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런 어떤 흐름 속에서 그 당시 사람들은 이런 식의주를 이런 도구를 갖고 있는데 그렇게 만들어진 사회가 이런 거였고 그 사회에 살고 있는 사람들 생각은 이런 거였어. 이렇게 하나의 그 큰 그림을 한번 그려볼 수 있는 그런 모습들 여러분 접근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셨죠? 자, 지금부터 그 흐름대로 가보도록 합니다. 자, 먼저 식입니다. 식, 먹는 것. 구석시대는요, 채집이라고 하는 것은 뭐 이렇게 과일 같은 거 있으면 이렇게 따서 먹는 그런 거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수렵, 채집과 수렵. 수렵은 이게 사냥 나가는 거죠. 그다음에 어로는 이제 물고기 잡는 이런 활동들이 되겠죠. 그러니까 가장 자연으로부터 주는 것들을 채취해서 먹는 그런 삶이 바로 이 구석기 시대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자연이 주질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굶어 죽어요? 그럴 수는 없죠. 또 다른 자연이 줄 수 있는 그곳으로 떠나야 되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구석기 시대는 여러분들 정착 생활이 아닌 이동 생활을 합니다. 이동 생활을 하면서 살았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기억을 좀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이동하면서 살아가는 어떤 그런 모습들. 그다음에 옷은요, 사냥했어. 사냥했어. 그다음에 그 고기를 먹었어. 남는 거는 가죽이야. 가죽 입으면 되겠죠. 그죠? 또는 과일, 뭐 나뭇잎 이렇게. 갑자기 구석기 시대 어느 분 보니까 이렇게 구석기 시대 재현하신다고 또 이렇게 또 나뭇잎으로 또 이렇게 강의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저는 보여드릴 게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옷은요 그냥 가죽옷이라고 이제 가면 되겠습니다. 가죽옷 뭐 이렇게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두르는 그런 모습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주거입니다. 이제 집이죠, 집. 집도요. 구석기인들은요 전세 대란이 없었어요.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 왜요? 그냥 아무 데서나 자면 되잖아요. 구름과 바람과 비를 추위를 피할 수 있는 곳이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최적의 장소가 어딜까요? 그렇죠. 최적의 장소는 동굴이나 막집. 움막처럼 해가지고 그냥 나뭇잎이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쌓아가지고 만든 그런 집들. 동굴이나 막집. 주로 이제 동굴이 좋았겠죠. 그죠? 동굴에서 주로 사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더라.
아이고 요즘 사람들은 이게 참 이게 다리 뻗고 잘 수 있는 공간 하나를 잡기 위해서 참 어려워합니다. 특히 이제 젊은 청춘들의 모습을 보면 제 제자들은 이렇게 저기 뭐냐 시집장가를 늦게 가요. 너 왜 이렇게 늦게 가냐 했더니 진짜 많은 학생들이 전세 자금 구하기 너무 어려워요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게 참 심각하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구석기 시대는요 그럴 이유는 없습니다. 그냥 가서 자면 되니까요. 자, 동굴이나 막집이었는데요. 이 당시에 어떤 이런 유적지들을 보면요, 이 동굴에서 굉장히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유적지 그림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자, 이렇게 있으면요, 네, 지도예요. 제가 처음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지도예요. 지도, 제 지도입니다. 네. 제 지도 되게 유명해요. 그래서 제 강의를 들었던 어느 친구분이 어느 학생이 이제 지금은 뭐 대학생이 됐고 그다음에 그 산업 디자인과 그쪽을 전공하시나 봐요. 예, 그래서 사회에 나갔는데 이 강의를 들으면서 힌트를 얻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지도 역사 공부를 할 때 여러분 제가 이렇게 지도를 좀 단순하게 그린 이유는 뭐냐면 좀 따라하기 좀 편하시라고. 예, 우리나라 지도 복잡한데 이거 그리는데 또 그냥 여학생들은 괜찮아요. 근데 이 남학생들은요 참 어렵습니다 이게. 예,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단순화시켜서 지금 드리고 있는데 그 분이 이제 아이디어를 내신 거죠. 그래서 이거를 포스트잇에다가 시기별로 고려시대의 그 우리나라 지도, 조선시대의 지도, 또 이런 지도, 이런 지도를 포스트잇 딱 만들어 가지고 그거를 판매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노량진 수험생들한테는요 굉장히 인기가 있다고 합니다. 아이디어예요, 여러분들. 네, 제 수업을 통해 가지고 어떤 팩트를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얘기했잖아요. 많은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한테 선생님 감사합니다라고 해서 이렇게 선물로 택배를 이렇게 보내셨더라고요. 네, 봤는데 와우, 예,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어찌건 최태성표 지도였습니다. 네. 자, 여기서 이 구석기 시대의 어떤 주거와 관련된 그런 유적지를 한번 살펴보면요. 자, 일단 이 평안도 지역에 상원 검은모루라고 있어요. 상원 검은모루가 있고요. 이거는 평안도 지역에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그 경기도예요. 경기도에 연천 전곡리 유적이 있어요. 연천 전곡리, 이건 경기도 고요. 그 다음에 여기 충청도, 네, 요 충청도 지역에 굉장히 많은 유적지들이 등장을 합니다. 자, 뭐가 있냐면 공주 석장리, 여기 이제 충청도권 공주 석장리, 그 다음이 뭐 단양의 수양계라든지 또는 청원의 두루봉동굴이라든지 뭐 요런 청원 두루봉 요런 어떤 그 유적지들이 있어요. 다 외워야 되느냐? 아닙니다,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제가 뭘 쓰면 무조건 외워야 된다고 막 강박관념이 있는데 그러지 마세요. 그냥 한번 보시면 돼요. 요즘은 이제 이런 것들 옛날에는 왜 공무원 시험 같은 거 보면은 진짜 아주 그냥 그 디테일한 어떤 그런 문제들 제가 볼 때는 정말 이게 문제 같지도 않은 그런 문제를 여러분들이 역사 문제라고 접했던 그런 경험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정말 제가 너무 속상했어요. 와, 이 역사 교육을 망치는 진짜 문제들이다. 근데 요즘은 시험들이 굉장히 그 수능 유형의 어떤 그런 문제들을 많이 변하고 있죠. 다행입니다. 그 방향은 맞는 것 같아요. 그 역사 공부하는데 그렇게 상처를 주면 안 되죠. 이런 걸 다 외우고 막 그랬던 그런 시절이 있는데 그렇진 않습니다. 그냥 한번 제가 한번 그 읽어나 보시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특히 여중에서 여러분들 제가 이제 오늘 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부분이 바로 이 경기도 연천 전곡리, 그 다음이 이 청원에 있는 두루봉동굴. 요 유적지에 대해서는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기본적으로 충청권에서 이런 그 구석기 시대의 어떤 유물들 또는 유적들이 많이 발견되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지역에 여러분들 그 석회암지대 있죠? 석회암지대. 네, 석회암지대가 많이 펼쳐져 있어요. 석회암지대와 구석기는 과연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관련이 있죠. 왜냐하면 이 동굴이 석회암 지대에서 많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뻥 뚫리는 거 아니야. 그죠? 녹으면서 뻥 뚫리는 거 아닙니까? 그럼 거기에 동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런 것들 때문에 이 구석기 시대의 어떤 유적지들이 많이 발견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좀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특히 이제 도구를 공부할 때 제가 이 경기도 연천 전곡리를 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 경기도 연천 전곡리는 아주 중요한 그런 유적지가 되거든요. 자, 먼저 이 도구. 그러면 이런 식의주 이런 생활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이 도구는 무엇이었을까? 이 도구는요. 뗀석기입니다. 뗀석기. 어렵지 않아요. 뗀석기. 그러니까 말 그대로 탁탁탁탁 쳐가지고 떼어낸 그런 석기를 사용했다라고 했는데 이 뗀석기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그 도구가 뭐냐면 이게 바로 주먹도끼다라는 겁니다. 주먹도끼. 주먹도끼. 요 주먹도끼가 이 남한에서 처음으로 발견된 지역이 바로 이 경기도 연천 전곡리예요. 이거 발견될 때 아주 또 에피소드가 있죠. 이 우리나라에 와 있던 미군이 그 자기 그 여자친구랑 데이트를 하고 있었어요. 요 경기도 연천 전곡리 그 지역에서 한탄강 일대에서 데이트를 다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 그 미군이요, 저 전공이 뭐냐면 고고학 전공이에요. 고고학 전공인데, 그 한탄강변을 다 이렇게 걷고 있었는데, 그 앞에 돌멩이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이게 딱 걸고 있었는데, 그 왜 돌멩이를 봐? 여자친구 얼굴을 봐야지. 자꾸 이게 이 전공에 이게 매몰되는 사람들이 이게 문제예요. 예. 보다가 돌멩이를 보다가, 이상한 돌멩이 하나를 보게 돼요. 봤는데 그 돌멩이는 자연 풍화에 의해서 깨어진 그런 돌멩이가 아니라 어떤 인위적인 어떤 힘에 의해서 떼어져 있는 그런 석기의 모습을 갖고 있는 그런 돌멩이를 발견한 거죠. 이거 뭐야? 라고 해서 봤더니 그게 바로 주먹도끼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버랩 되지 않아요? 그 데이트를 딱 하고 있는 그 1970년대거든요. 1970년대 그 모습과 70만 년 전에 그 구석기인들이 바로 그 곳에서 그 주먹도끼를 갖고 무언가를 했을 그 모습이 쫙 오버랩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와우. 네? 근데 이 주먹도끼가 왜 중요하냐면 그 이전까진 말이죠. 이 아시아권에 주먹도끼가 발견되질 않아요. 주먹도끼는 그 당시에 세계 고고학적 관점에서 이 주먹도끼는 굉장히 선진적 문화였습니다. 구석기 시대에서도 굉장히 선진적 문화가 바로 이 주먹도끼예요. 왜냐하면 그 주먹도끼 이전에는요, 어떤 도구를 썼냐면 두 손으로 돌멩이를 들고 찍는, 즉 두 손으로 가능한 도구 돌멩이를 썼단 말이에요. 석기를 썼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주먹도끼가 왜 좋은 거냐면 한 손에 쏙 들어옵니다. 한 손에 쏙 들어와가지고 이 한 손으로 뭐 뭐든 할 수 있죠. 만능입니다. 땅도 팔 수 있고 가죽도 벗길 수 있고 뭐 나무도 가를 수 있고 뭐든 할 수 있는 만능. 지금도 요즘 여러분 뭐 스위스 아미 해가지고 뭐 나이프 이게 있잖아요. 그런 용도였어요. 그런 용도. 이 주먹도끼가. 그게 아시아권에서 없었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은근히 이제 이런 것들이 발견된 곳이 이제 유럽 지역, 아프리카와 유럽 지역에서 발견되고 아시아권은 없다. 이건 은근히 이 아시아 지역의 어떤 구석기 문화가 좀 떨어졌다. 뭐 이런 것들을 내포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주먹도끼가, 그 발전된 그 도구의 주먹도끼가 한탄강변에서 처음으로 발견된 거죠. 이야, 이게 웬일이냐? 뭐 놀랬어요. 세계에서 막 어떻게 이런 일이 있냐? 이게 어떻게 여기 발견돼? 라고 해서 집중적 조사를 했더니 널렸어. 그냥 주먹도끼에 널렸어. 이러면서 고고학 역사가 다시 쓰여졌습니다. 아시아권에도 주먹도끼가 있더라 라고 하면서 데이트하면서 발견했던 돌멩이 하나가 고고학 구석기의 역사를 바꿔놓았던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이 주먹도끼는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항상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자꾸 그 70만 년 전 아주 먼 옛날 구석기 원시인들, 미개인들, 원숭이 막 이렇게는 접근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주먹도끼는 그 시대 사람들이 발명해낼 수 있는 최고의 발명품.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휴대폰 뭐 최고의 발명품 얘기하잖아요. 그 시대 사람들이 휴대폰이 필요했겠어요? 그 시대 사람들한테는 휴대폰보다는 석기가 더 필요했던 거예요. 우리 시대는 석기보다 휴대폰이 더 필요했던 것이고,
그죠? 제가 이야기했죠. 우리 강의 목표는 대화하는 겁니다. 아, 당시의 사람들이 최고의 발명품 주먹도끼를 만들어서 사용했구나라고 여러분 접근하시면 되는 거예요. 됐죠? 자, 이렇게 해서 뗀석기, 주먹도끼, 경기도 연천 전곡리에서 처음으로 발견되었다라는 거, 그 정도만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 구석기 시대는요, 어떤 사회라고 이야기하냐면, 구석기 사회는요, 이런 시그주를 갖고 이런 도구를 또 활동했던 이런 사회를 우리는 무리 사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무리 지어다닌 사회예요. 예, 무리 사회. 여러분들, 제가 이제 강의에서 쭉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구석기 시대 때 그 한 10명, 한 9명, 요 구석기인들끼리 이렇게 무리 지어 다니는 어떤 그런 모습들 속에서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국가적 단계까지 오기까지 어떤 흐름들이 있었는지를 한번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고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무리사회였고요. 예, 그 다음이 평등사회였습니다. 평등사회였습니다. 네, 평등사회였습니다. 평등사회일 수밖에 없어요. 예, 진짜 콩 하나, 그다음 콩은 없었구나. 네, 진짜 고기, 요만한 고기 한 덩어리도 서로 나누어 먹어야 되는, 과일 하나도 서로 반쪽에서 나누어 먹어야 되는 그런 시대가 바로 이 구석기 시대였어요. 굉장히 정감 가죠, 여러분들. 네. 근데 그거는 이제 이게 어떤 평등사회냐면 배고픈 평등사회였습니다. 네. 왜냐면 사냥을 나가야 돼요. 예. 이 당시 구석기인들은요, 동물들에 비해서 경쟁력이 없습니다. 그죠? 경쟁력이라고 한다니 같이 뭉쳐서 협공작전 통해서 사냥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내 동료가 죽으면요, 나도 죽는 거야. 내 동료가 함께 살아야 나도 같이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동료와 함께 나눠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였죠. 평등사회. 배고픈 평등사회였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시당을 보면요, 여러분들 이 시기에 말이죠. 장례풍습도 있었어요. 장례풍습. 장례풍습도 있었습니다. 여기 그 청원 두루봉 동굴에서 여러분들, 청원 두루봉에서 놀라운 유골이죠, 유골이 발견됩니다. 그 유골이 바로 구석기 시대에 한 6살짜리쯤 되는 남자아이의 유골이 발견이 돼요. 그런데 그 유골이 참 놀라운 장면들을 우리에게 알려줬습니다. 뭐냐면 아이가 죽었나 봐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얼마나 슬펐겠어요. 그 엄마 아빠는. 제가 이 얘기를 드린 이유는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그 부모님들이 그 어린 아이가 혹시 죽었다 그래서 얼마나, 이거는 뭐 세상을 다 잃은 듯한 그런 느낌이겠죠. 70만 년 전 구석기 시대 사람들도 역시 그랬다는 걸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물론 이 장례풍습을 설명드리는 그 얘가 70만 년 전 그 유골은 아니지만 구석기 시대 유골이거든요. 비슷했다는 이야기죠. 굉장히 슬펐겠죠. 그래서 그 아이를 평평한 돌에다가 이렇게 뉘었나 봐요. 예, 뉘고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주위에 고운 흙들을 이렇게 뿌려놨어요. 뿌려놓고 더 놀라운 건 뭐냐면 그 유골 위에 꽃을 올려놨습니다. 예. 슬픔을 표현하기 위해서 꽃을 이렇게 쌓아놓은 거죠. 꽃을 이렇게, 그 꽃이 어떤 꽃인지 아세요, 여러분들? 국화꽃이에요. 지금도 여러분들 왜 성묘나 뭐 이런 거 할 때 어떤 꽃을 가져면 국화꽃 가져가잖아요. 그죠? 그때도 국화꽃이었어요. 야, 아주 먼 옛날 사람들과 우리가 그렇게 다르지 않구나라는 것들을 이런 데서 또 알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게 뭐냐면 그걸 이제 발견한, 그 유골을 발견한 사람이 누구냐면 김흥수라는 분이세요. 그래서 그 유골의 이름을 우리는 뭐라고 했냐면 흥수아이. 흥수아이. 예, 김흥수 씨가 발견한 아이다라고 해서 흥수아이라는 구석기 시대의 어떤 그 아이를 통해서 이런 장례 풍습들을 볼 수 있더라라는 얘기입니다. 뭐 국화꽃이라든지 또는 뭐 이런 어떤 뭐 고운 흙을 뿌렸다든지 이런 장례 풍습들을 이 구석기 시대도 볼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구석기 시대 살펴봤습니다. 네, 나름대로 그들 나름대로 생존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왔던 모습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시간이 쭉 흘러가면서 중석기, 신석기로 넘어옵니다. 자, 이 중석기는요, 여러분들 이 구석기 시대 때는요, 이런 모습들이었어요. 보세요. 제가 지도를 또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지도가 있으면, 이렇게 있으면
자, 여기 이제 1번이 있어야 되겠죠?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말이죠. 여기가 지금은 동해바다잖아요. 여기가 뭐였냐면 호수였어요. 호수. 그리고 이 황해 있잖아요. 황해가 여기가 뭐였냐면 여기가 육지였어요. 육지. 네, 그러니까 연결되어 있었다는 얘기죠. 여기도 지금 연결되어 있고 연결되어 있으니까 여기가 이제 호수가 돼 있는 어떤 그런 상태죠. 그죠? 요게 이제 구석기 시대 한 10만 년 전에 어떤 그런 모습들을 했습니다. 이 동아시아의 어떤 그런 모습들이었죠. 그런데 말이죠. 시간이 흘러가면서 기온이 올라가요. 기온이 쭉 올라갑니다. 네, 기온이 올라가요. 기온이 올라가니까 해수면 있죠. 해수면. 기온이 올라가요. 그러면 해수면이 올라갈까요? 낮아질까요? 당연히 해수면이 올라가겠죠. 해수면도 올라가는 거예요. 네, 해수면. 바다의 표면, 그 해수면이 올라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육지에 이제 물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이 들어오면서 지금의 황해가, 지금의 동해가 만들어지면서 지금의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즉, 기온이 따뜻해진다는 거예요. 기온이 따뜻해지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 그 당시엔 추웠어요. 추우니까 동물들은요, 털로 무장을 해야 됩니다. 대표적인 구석시대 동물 들어봐라 라고 한다면 맘모스. 예를 들으시면 되겠죠. 그 맘모스가 이렇게 따뜻해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덩치에, 그 털에 버틸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한여름에 모피 옷 입고 나오시는 분들 계신가요? 하긴 뭐 요즘 뭐 에어컨 빵빵하니까 가능도 할 수 있겠지만 쉽지 않죠. 그죠? 이러면서 그렇게 크고 털 많은 짐승들은요, 생존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러면서 이제 뭐가 등장을 하냐면 작고 날랜 짐승. 네, 이 작고 날랜 짐승들이 등장을 해요. 자, 그러면 옛날에는 맘모스가 이제 앞에 있으면 협동을 통해 가지고 웅자웅자 해가지고 막 이렇게 잡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작고 날랜 짐승 이거를 잡으려면 쉽지 않겠죠. 그죠? 그 어느새 도망갈 테니까. 그러기 위해서 또 마찬가지로 생존하기 위해서, 내가 또 생존하기 위해서 그에 맞는 도구를 만들어야 되겠죠. 이러면서 이제 이런 그 작고 날랜 짐승들을 잡기 위해서 등장했던 도구가 뭐냐? 그 도구가 바로 이음도구라는 겁니다. 이음도구. 뭔지 설명드릴게요. 이음도구 중에서 대표적인 도구가 있다면 그게 바로 승배찌르개라는 거예요. 승배찌르개. 자, 승배찌르개가 뭔지 설명드릴게요. 승배는 뭐냐면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승배는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여러분들 창을 떠올리세요. 자, 앞에 뾰족한 창이 있으면 요거를 요렇게, 요걸 요렇게 라고 했을 때, 요거를 어디 요 창이 있으면 돌로 만든 창, 요 촉이죠, 촉이 있으면 요거를 끼워야 될 거 아니에요. 나무 같은 데다. 왜냐면 자꾸 날랜 짐승이니까 던져야 된다고요. 던져서 잡아야 된다고요. 그러려면 요 뒤에다가 이제 뭐가 붙어야 될까? 요 뒤에다가 이제 이렇게 뭐 나무 같은 게 이렇게 붙겠죠. 그죠? 그러면 요 나무에 끼워 넣어야 될 거 아니야. 요 끼워 넣는 요 부분 있죠? 요 부분. 요 부분을 우리는 승배라고 하는 거예요. 예. 요 부분을 승배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승배찌르개 이음 도구가 이때부터 등장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 하여튼 날씨는 점점 따뜻해지면서 기후변화가 있으면서 그에 적응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또 변화하고 있는, 그 기후 환경에 적응하면서 생존하고 있는 또 하나의 발전된 모습들을 보이면서 신석기 시대로 넘어오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럼 신석기 시대의 과연 식의주는 과연 구석기 시대와 어떻게 다른가 한번 볼게요. 먼저 이 당시도 당연히 채집과 수렵합니다. 채집과 수렵은 당연히 하는데요. 이때 아주 놀라운 변화 하나가 있으니 그 놀라운 변화가 뭐냐? 구석기 시대는 여러분들 자연이 주는 대로, 인간은 그냥 수동적인 존재였어요. 자연이 안 주면요, 죽거나 떠나거나 이동생활 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신석기 시대가 오면 드디어 자연이 주는 대로 먹고 사는 그런 존재에서 이제 자연을 통해서, 자연을 개발을 해서 우리가 생존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게 됩니다. 농경의 시작, 놀라운 변화가 시작된 것이죠.
바로 농경의 시작입니다. 농경의 시작. 근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농경은요, 밭이에요, 밭. 주로 밭을 이야기한다. 밭농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농경을 시작했더라라는 것이죠. 자, 이 농경의 시작은요, 정말 어마어마한 레볼루션입니다. 혁명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신석기 혁명이라고도 이야기하죠. 신석기 혁명. 네, 신석기 혁명이다 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이 신석기 혁명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이제 구석기 시대의 이동생활에서 이제는 농사를 짓기 시작하면서 정착생활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 정착생활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 어찌 본다면 여러분들 구석기 시대와 신석기 시대의 그 분기점이 바로 신석기 시대에서 지금 현재 우리 모습과도 연결될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죠? 이 신석기 시대의 인류는 뭐냐면 자연을 개척하는 대상이 되는 거예요. 자연을 활용하는 그런 인류로 등장하는 겁니다. 지금의 우리 모습처럼 말이죠. 그런데 가끔은 그래서 우리가 많이 편리해지긴 했는데 자연을 활용하고 자연을 개척하는 그 신석기인의 어떤 전통을 우리는 지금 갖고 있지만 너무 많이 개척하고 너무 많이 활용하는 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이제는 듭니다. 그죠? 이제는 듭니다. 자연과 함께 공존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아닌 너무나도 자연 우위에 들어가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은 아닐까라는 어떤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어쨌건 그런 어떤 출발점으로 신석기 시대부터 출발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됐죠? 자, 옷은요. 이때부터는요. 이제 조금 더 기술이 발전했습니다. 그래서 원시적 수공업 좀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 직조기술이에요. 직조기술. 실을 갖고 이 옷감 같은 것들을 만드는 그런 기술들이 등장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옷이나 그물 같은 것들을 해 입을 수 있었습니다. 이런 옷이나 그물 같은 것들을 해 입을 수 있었던 이런 어떤 그 근거 자료는 뭐가 있냐면요. 이런 근거 자료는 유물에는요. 뭐 뼈바늘이라든지 또는 가락바퀴. 네, 바늘이야 뭐 뼈로 만든 바늘이고요. 가락바퀴 뭐냐면요. 이게 실을 감는 도구. 그 교재에 보면 사진 있어요, 여러분들. 그 가운데 구멍 뚫려 있거든요. 그것도 나무 껴가지고 이렇게 실을 이렇게 감는 그런 도구가 되는 겁니다. 이제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이 당시 실을 통해 가지고 어떤 그 옷감을 만드는 어떤 원시적 수공업 이런 것들이 가능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조금 나아졌습니다. 구석기 시대는요, 그냥 동물 사냥 끝났네 그냥 대충 두르는 그런 모습에서 지금은 이제 식물을 이용해 가지고 실을 만들어서 그런 것들로 이렇게 옷을 해 입는 그런 모습들. 그러니까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이런 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이 사람들은 어디에 살았을까요? 자, 이 사람들은요. 구석기인들은 동굴이나 막집에서 살았다라고 했죠. 자, 이 당시 사람들은요. 네, 바로 움집에서 삽니다. 움집. 자, 움집은 주로 어디에 있었냐면 움집은요. 이렇게 보시면요. 자, 제가 물이 이렇게 흘러야 돼요. 물이 이렇게 흐르는 강가나 바닷가가 되겠죠. 이 강가나 바닷가에 집을 짓습니다. 자, 이렇게 강가나 바닷가에 이렇게 지으면 이 집을 한번 쭉 확대를 한번 시켜볼까요? 이 집을 한번 쭉 확대를 한번 시켜보면 이 집의 모양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에서 바라보면요, 이런 모양이에요. 위에서 바라보면 이런 모양이고요. 가운데 화덕자리. 그 다음이 옆에서 바라보면요, 측면도가 되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가운데 화덕자리. 자, 이런 어떤 그 움집의 어떤 모습들을 보이고 있더라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강가나 해안가 또는 해안가에서 이러한 움집. 그러니까 땅을 파기가 쉽잖아요. 여기
흙들이 많이 무르니까 그냥 파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기둥 같은 거 세운 다음에 움집 이렇게 만들어서 가운데 화덕 놓고 요 주위에 사람들이 이렇게 옹기종기 모여가지고 살고 있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떠올리시면 돼요. 지금의 텐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텐트. 네, 텐트처럼 여러분들 요즘 뭐 또 캠핑 바람이 많이 불어가지고 이제 가잖아요. 저는 그 캠핑 같은 거 이렇게 가는 모습들 볼 때 야 이거 신석기인들 체험이다 이거 완전히. 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뭐 다르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물론 지금 뭐 땅을 파거나 그러진 않죠. 지금은 이제 그런 지배 형태, 우지배 형태를 텐트라고 하는 형태로 바뀌어주고 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은데 어쨌건 그 신석기인들의 어떤 생활 모습들이 지금의 우리 어떤 캠핑에서도 많이 나타나고 있다. 뭐 그렇게 변한 게 없다는 이야기죠. 어차피 잠자는 거, 바람 피하고 비 피하는 거 그런 기능 이때나 지금이나 똑같다. 이런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이런 어떤 유적지로는요. 이런 유적지로는 뭐가 있냐면 그 대표적인 유적지로는 그 부산에 있는 동삼동 이 패총이라고 있어요. 패총은 뭐냐면 조개 패자예요. 조개를 막 조개 껍질이잖아요. 그걸 딱 모아놓은 곳이에요. 한가는 해안가니까 여기서 조개 많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 조개 에다가 이게 먹은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조개는 위험해요. 조개 껍질은요. 그죠? 먹었어. 아무데나 휙 버렸어. 그러면 휙 걸러가다가 애기가 착 발을 탁 스쳐 지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베는 거죠. 다치죠. 피나죠. 그러니까 신석기인들은요. 그 조개 껍질을 다 먹은 다음에 조개 껍질을 한 곳에 모아둔 거예요. 지극히 환경 보존의 역할을 이때부터 하고 있었던 겁니다. 한 곳에 모아놓은 거죠. 한 곳에. 그런데 켜켜이 쌓이다가 지금 그게 하나의 유적지로 발견된 거예요. 조개 껍질이 막 이렇게 쌓여있는 그런 층이 발견된 거죠. 신석기인들의 어떤 그런 모습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전남 어딘가요? 여수 쪽인가요? 그쪽에 갔더니 목포 쪽에 갔더니 그 바지락 있죠? 바지락. 그 바지락 무침이 나오더라고요. 바지락 무침이 나오는데 바지락 무침도 나오고 뭐 바지락 전골도 나오는데 제가 깜짝 놀란 게 바지락이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세상에 세상. 그럼 이 바지락 조개 껍질들 다 어디 갔을까? 또 이 직업병이죠. 내가 먹은 이 바지락의 조개 껍질들을 모으면 엄청날 텐데 그것을 땅속에 묻으면 그것은 곧 나중에 패총이 되겠군. 그런 생각을 했다는 먹으면서도 이런 생각을 해요. 저는요. 네, 참 이러면 안 되는데 어쨌건 이런 패총. 이건 뭐 간간한 해안가에 있는 유적지로 대표적인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서울에 암사동 유적지가 있죠. 서울의 암사동 유적지. 네. 이 암사동 유적지는요. 어떻게 발견되냐면 장마 한강 마찬가지 암사동 유적지 한강이잖아요. 한강 넘치면서 장마 져가지고 한강 넘치면서 이게 발견돼요. 이게 발견됐죠. 근데 맨 처음에는 발견됐지만 그냥 관심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저기 장춘고등학교 있죠. 장춘고등학교에 야구 유명하잖아요. 그 야구장 터를 여기다가 이제 만들려고 하다가 개발하다 보니까 이게 뭐야? 막 유적지가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암사동 유적지는 발견되었습니다. 우리나라 그 왜 선사시대 문화를 공부한다라고 할 때는 이 암사동 많이 가잖아요. 그죠? 한번 가셔서 신석기인들의 모습들을 한번 유추해 보시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네, 이런 신석기 시대의 유적지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도구는 이런 식의주를 하기 위해 필요했던 도구는요. 기술이 좀 발전된 거예요. 옛날에는 돌멩이를 이렇게 떼어내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이제는 그걸 갈아요. 갈아서 아주 반듯하게 간석기. 네, 간석기. 이런 간석기를 가지고 돌로 만든 석재 농기구 이런 것들이 있겠죠. 왜냐하면 농사를 짓기 시작했으니까 그 농사를 짓는 데 필요한 농기구들이 이제 이때부터 등장을 했겠죠.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기억할 게 뭐냐면 바로 톡입니다. 네, 톡이. 농사를 짓다 보니까 씨앗을 저장할 필요가 있겠고 수확물을 땄을 때 저장할 필요가 있겠죠. 구석기 시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있는 거 먹으면 끝, 없으면 이동. 그런데 이제는 저장을 해서 계속 그 자리에서 농사를 지어야 되기 때문에 필요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당시에 등장했던 톡이 무엇이느냐? 톡이는요.
뭐 이른 민무늬 톡이라든지 이른 민무늬 톡이라든지 또 대표적인 톡이 있죠. 바로 빗살무늬 톡이. 네, 빗살무늬 톡이가 있더라라고 하는 거. 특히 여러분들 이 신석기 시대의 대표적인 토기는 바로 빗살무늬 토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빗살무늬 토기도 여러분들 이렇게 밑이 뾰족하잖아요. 뾰족한 이유 이런 강가에서 그냥 딱 박아놓으면 되는 거예요. 예.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더라고요. 아니 이게 이렇게 뾰족하면 이게 쓰러지는데 이거 어떻게 해요? 라고 고민하시는데 왜 고민하세요? 예. 이 당시 사람들이 다 이유가 있으니까 그렇게 만든 거예요. 이 주변에 강가나 해안가 주변에 흙이 무르니까 팡 박아놓는 거예요. 예. 굉장히 현명하게 산 겁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우리 시대의 사람들의 모습과 이 시대 사람들의 모습은 다 그 시대에 적합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 최선의 삶을 다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도구 됐고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런 그 도구를 갖고 산 사회를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구석기 사회는 무리 사회였죠, 여러분들. 그죠? 무리였는데 이 신석기 시대 오면요, 이제 혈연에 기반한 씨족 사회가 이제 등장합니다. 씨족 사회. 요 씨족 사회가 조금 더 커지면요. 요게 조금 더 커지면 부족 사회가 돼요. 요게 이제 어떤 개념이냐면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 이렇게 있을 때 자, A라는 씨족이 있어요. 여기 A라는 씨족이 있어요. A라는 씨족이 있으면 요게 또 B라는 씨족이 있어요. B라는 씨족이 있어요. 이렇게 있으면 결혼을 했는데 요 안에선 결혼 안 해요. 이렇게 족외혼을 통해서 교류를 합니다. 족외혼을 통해서 결합을 해요. 결합을 하면 요 전체의 틀거리가 바로 부족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부족이 되는 거예요. 씨족과 씨족이 결합을 해서 조금 더 큰 단위의 부족이 나오는 이런 모습들을 신석기 시대에는 보이고 있더라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런 어떤 사회에 살고 있는 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을까? 농사를 짓는단 말이죠. 농사를 짓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옛날에는 별로 관심도 없었어. 해 떴나 보다, 비 오나 보다, 그 정도. 근데 여기는 뭐냐면요. 해 떴네? 농사 잘 되겠네? 농사 잘 되기 위해서는 해가 좀 잘 왔으면 좋겠네. 해가 잘 비쳤으면 좋겠네. 비도 적당히 왔으면 좋겠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을 해줘요. 그러면서 그 대상을 숭배하는 겁니다. 해님, 골고루 해 좀 내려주세요. 뭐 비 좀 제대로 오게 해주세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자연 현상에 대해서 좀 더 많은, 농사를 짓다 보니까 자연 현상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게 돼요. 자, 이러면서 그들의 생각, 그들의 종교, 그들의 사상도 많이 달라집니다. 자, 그러면서 나온 게 뭐냐면 신석기 시대에 바로 애니미즘은 뭘 믿는 걸까요? 동물이라고 많이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애니멀, 그러니까 애니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럼 뭐 애니콜은 그러면 동물들의 폰이냐? 자, 이 애니미즘은요 무생물이에요. 무생물. 대표적인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대표적인 게 있다면 태양 있죠, 태양. 태양을 숭배하는 그런 모습들. 애니미즘. 그 다음에 샤머니즘. 동물 얘기했어요. 동물도 먼저 갈게요. 토테미즘. 이 토테미즘이 바로 동물. 예를 들면은 생물, 곰, 호랑이 이런 것들과 이제 연결되는 거죠. 동물 믿는 거, 토테미즘. 그 다음에 이제 샤머니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샤먼, 바로 무당. 이 무당을 통해서 하늘과 연결하는 어떤 그런 모습. 그러니까 하늘이 주는 어떤 그런 자연적인 어떤 변화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들이 많은 거예요. 우리의 어떤 소원을 전달해줄 매개체가 필요했던 거죠. 그게 누구야? 그게 무당이, 그게 샤먼이란 말이야. 이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조상 숭배. 조상을 숭배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더라라는 거. 이런 것들이 그들의 어떤 신앙 모습이었죠. 네. 신석기 시대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구석기 시대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이 당시에도 평등 사회였어요. 이 당시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평등 사회. 어땠을까요? 평등 사회.
기본적 베이스는 이렇게 평등 사회, 이런 어떤 사회의 모습은 평등한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더라라는 거죠, 여러분들. 구석기 시대와 신석기 시대의 어떤 이런 식의 주 그리고 도구와 어떤 신앙들을 한번 살펴봤는데 어쨌건 간에 이 구석기와 신석기는 기본적으로 평등 사회였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이 평등 사회, 어쨌건 배고픈 평등 사회예요. 내 옆에 누군가가 함께 있어야만 내가 생존할 수 있었던 그런 사회, 이 평등 사회의 구석기와 신석기 시대가 이제 막을 내리고 이제 새로운 계급 사회, 바로 청동기 시대가 도래합니다. 왜 청동기 시대는 등장하게 되었으며 그 청동기 시대는 우리 인류의 삶을 어떻게 바뀌어 놓을지 다음 시간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